안녕하세요. 주니어 랜선 교육 시청자 여러분, MC의 김성윤입니다. 공동 진행을 맡은 정혜진입니다. 네, 장삼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백마고지의 영웅 강승우 소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배우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예, 오늘도 장삼열 박사님의 아주 재미있는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예,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늘 6.25 전쟁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낙동강 방어선. 낙동강. 네. 낙동강 방어선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동강 방어선 혈투 중에서 먼저 워커 장군이 어떻게 낙동강을 지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낙동강 방어선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0년 6월 25일 날 아시다시피 6.25 전쟁이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이 됐고 사흘 만에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고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미군이 급히 투입을 해가지고 스미스 TF가 왔지만 7월 5일 날 중민형 부근에서 안타깝게 많은 손실을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뒤로 쭉 오면서 대전까지 밀렸는데 대전에서도 잘 싸울 줄 알았던 이제 미 24사단이 사단장이 실족되는 아주 대형 사고를 내고 다시 후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 낙동강이 방어선이 이렇게 구축하게 된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도를 통해서 여기 보면 지연전을 이제 하는데 이때는 공간을 내주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측에 보면 동랑리 우측에 보면 7월 5일선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전 7월 22일선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유엔군 사령관과 그다음에 미 8군 사령관 워커 입장에서는 어디서 제대로 방어를 해야 될 것이냐 구상을 했는데 그때 천연적인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강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낙동강 방어선이고요.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저쪽 모서리 낙동강 모서리에 낙동리가 있죠. 그래서 낙동리로부터 영덕까지 약 80km하고 낙동리 외관 그다음에 밑에 있는 마산 진해까지가 160km입니다. 그래서 240km의 그러한 특별 방어선을 해가지고 여기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 이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술적으로 따져보면 이 강이 있다든가 또는 방어하기 좋은 고지가 있다든가 근데 다행히 딱 여기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워커 장군이 구상하게 된 게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방어를 해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낙동강을 따라서 이 선을 그렇죠. 구성한 거군요. 네. 네. 낙동강.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자연적인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그렇죠. 활용하면서 지연전 저기 잠깐 보시면 이제 영덕 초기 대치선부터 네. 이제 포항까지 이렇게 지연전을 펼친 어떤 그림으로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긴박했었던 상황이 이 그림으로도 보여지게 되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외관과 그다음에 포항 쪽으로는 주로 누가 있어요? 국군이. 그리고 이제 다부동 그 외관 지나서 밑에 진해까지는 누구예요? 미군이 담당을 했어요. 네. 그렇게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요 라인을 미군들은 뭐라 그러냐면 부산 페리미터라고 합니다. 뭔 뜻이냐면 이 페리미터가 통상 교두보잖아요. 이미 유엔군 사령관은 메가더 원수는 방어를 하면서 뭘 생각했어요? 상륙작전을 이미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교두보라고 그래요. 교두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치와 모루에서 뭔가 받쳐줬을 때 꽝 때렸을 때 승부가 나잖아요. 받쳐주는 게 없으면 허공에 헛방이죠. 그래서 이제 미군들은 낙동강 방어선 또는 워커라인, 워커 장군이 했다 해서 워커라인이라 하기도 한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부산 페리미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전투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워커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라 그랬을까요? 스탠드 or die. 직역을 하면 지키거나 죽거나 하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하면 죽음으로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950년 7월 29일 날 미 8군 사령부에서 휘하 장병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 더 이상 퇴각할 것도 없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부산으로 후퇴하게 되면 역사에 남을 대학살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무조건 지키라. 이렇게 엄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몇 가지 소개하게 되면 말로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N쪽 이 서부 지역의 마산 전투가 아주 유명한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북한군 육사단 그러면 방호산이라고 사단장이 아주 팔로군 출신인데 대단히 아주 그 영민하고 악랄한 그런 지휘관이었어요. 왜? 북국 내전 속에서 승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부심도 있고 아주 머리도 좋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육사단 가는 곳마다 그냥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육사단이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대구 쪽으로 안 오고 다행스럽게 호남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호남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 그때 한참 호남까지 간 건 알았는데 미 8군에서 정찰기를 계속 띄워가지고 봤는데 어디 있는지 식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7월 28일 날 항공기 정찰해 보니까 육사단 같은 대규모 북한군이 온 거예요. 그때 워커 장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위기다. 그래서 콜한 게 뭐냐면 미 8군의 유일한 예비로 있던 미 27연대를 급히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 야 지금 바로 마산으로 투입해라. 진동지로 가라. 그러면서 또 하나 또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그 당시 미 25사단이 상주 쪽에 그러니까 다부동 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를 막아주려고. 왜냐하면 대구로 직접 오는 그 길목이니까. 네. 그런데 그보다도 마산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 부산으로 바로 이제 뚫리잖아요. 그럼 허당이잖아요. 그래서 워커 장군이 25사단을 상주에서부터 쫙 어디로 마산 쪽으로 하는데 유명한 대기동전입니다. 그래서 240km나 되는데 그거를 단 하루 반 36시간 만에 이동을 시킨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엄청난 기동력입니다. 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마산이 지켜졌다. 나중에 제가 그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너무 감동한 이승만 대통령이 25사단에 대해서 특별한 표창장을 나눠줬는데 그때 좀 이따가 제가 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미군이 싸웠던 게 낙동강 돌출부 전투라고 하는데 이제 8월 초에는 이제 영산 일대에서 전투를 치열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산이 다른 말로 하면은 박진 나루터라고 그래요. 박진 나루터. 여기 요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박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군 미 24사단이 박진을 향해서 박진을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전방을 보고 열심히 지금 경계하고 전투 준비하는데 안타깝게 북한 군들이 어디로 왔냐? 저 우측에 보면 벌겋게 그 두 개 요도에 되어 있죠? 오항 나루트를 통해서 몰래 침투식 기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장님도 어때요? 이제 앞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옆에서 밀면 어때요?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다시 또 어떻게 되냐? 예비대를 긴급 투입해가지고 여기에 27년대를 다시 한번 마산 전투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27년대 부르고 그 다음에 미 2사단을 다시 콜해가지고 거기에 투입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침 그때 해병대가 와 있었어요. 미 해병 여단이 그걸 해서. 그래서 저는 워커 장군만 생각하면
이 전략 기동 예비대에 정말 신의 한 수를 가졌다.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가지고. 그리고 예비대가 투입되면 워커 장군은 늘 뭘 강조해? 예비대 가는 곳마다 예하 부대 찾아가면 지구가 뭐 자네 예비대는 뭐야? 물어봐요. 머리 극적하면 예비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당번병, 행전병, 치사병까지 해가지고 또 예비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면 쓰는 거예요. 전쟁을 해보시면 알지만 예비대가 없으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뚫리면 막을 재간이 없잖아요. 본물 터지듯이. 네. 그래서 이때 10일 동안 열심히 싸워가지고 다시 또 이 1차 박진 나루터에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만 끝났느냐? 2차 박진 나루터를 보면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저는 이 전사를 읽을 때마다 참 미군에 대한 존경심, 그 다음에 위대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8월 31일부터 갑자기 북한군 2개 사단이 미 2사단 방어하고 있는 그 박진 나루터 지역으로 급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막아요? 또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미군이 17번의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를 합니다. 근데 그냥 격퇴가 되겠어요? 우리도 피해를 입잖아요. 어떤 연대 대대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00명으로 시작했는데 대대가 나중에 전투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절반 정도 600명밖에 안 남은 거야.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1대대와 2대대의 중대장들이 전원 다 사망했어요.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사진 보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박진 나루터 기념비를 세웠는데 저 현장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사단장이 그 돌아가신 그때 순직하신 중대장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아,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구나. 저는 이렇게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또 우리 항공기가 엄청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마산 전투의 이기를 막았죠. 그 다음에 또 N쪽 서부 지역의 박진 나루터에서 2차례에 걸쳐 막았죠. 이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의 그러한 그 교두보를 확실하게 마련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잊을 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다부동 전투잖아요. 그 다부동 전투에서는 누가 생각나요? 백선엽. 그렇죠. 백선엽 장군이 생각나는데, 그거는 약간 아껴뒀다가 다음에 별도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측으로 가면 이제 국군서 싸운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신령 영천 전투입니다. 신령과 영천 지역에 북한군 2개 사단이 또 공격을 해와요. 8사단하고 15사단이 촥 오는데 그때 우리 N쪽에 있던 6사단은 정말 전차 특공대로 운영하고 공군 화력을 동원해가지고 적 8사단을 보기 좋게 탁 격퇴를 시킵니다. 근데는 문제는 바로 오른쪽에 있던 영청 북방에 있던 8사단이 이제 우측 방어선이 돌파가 되면서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그게 이제 9월 2일 날 여기 돌파되면서 철수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영천이 돌파될 위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팔군 사령관 입장이나 유엔군 메가더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게 돌파되면 큰일 났다. 만약에 돌파되면 망명정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영천이 돌파된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지도에서도 보면은 이 낙동강 방어선 라인도 그렇지만 아래 이제 데이비드선이라든가 그건도 뭔지 혹시 네, 아주 보니까 예리하게 역시 군대 잘 다녀오신 것 같아. 국사단이잖아요. 네, 맞아. 그런데 그 데이비드선은 뭐냐면 만약에 낙동강 방어선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돌파가 된다면 최소한의 어떤 방어선 그게 이제 하나 또 갖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이 시작됨과 동시에 몰래 또 다른 축성을 쌓았어요. 그게 데이비드선인데 그 데이비드선은 왜 데이비드선이냐? 그때 공병참모가 데이비드 그 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의 그쪽마저 뚫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망명정부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망명정부를 떠나서 데이비드에서 떨리면 우리 임시정부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오갈 데가 없죠. 네. 제주도로 떠나건 아니면 해외로 네네. 가야 되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어떻게 됐냐? 6일 날에 영천이 피탈이 됐지만 그 전날 어떤 조치를 하냐면 워커 장군이 특단의 명령을 내립니다. 옆에 있던 1사단, 그 다음에 6사단, 7사단에서 일개 연대씩 차출해요. 너희도 중요하지만 영천 너무 중요하다. 일개 연대씩 빼내. 해가지고 급히 다시 또 보강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7일날, 9월 7일날 영천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망명정부 같은 게 쫙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하루 만에 오락가락. 그렇죠. 천당, 네. 지옥을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한 거죠. 그렇구나.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워커 장군. 물론 우리 국군 지휘관들도 잘 싸웠지만. 그래서 이제 10일에 반격 작전에 성공해서 이제 9월 13일에는 완전히 이 일대가 최초선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투 결과 보면 뭐라고 나오세요? 우리 2군단이 합력해서 아까 6사단, 8사단 뭐 등등 해가지고 2군단 소속이 적 2군단을 완전히 이제 물리치면서 적 3,000여 명을 사살시키고 그리고 이제 포로도 300명이나 잡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천 전투의 승리가 어디로 연결됐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연결이 됐다. 날짜도 가깝잖아요. 9월 13일, 9월 15일. 네.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명정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이래, 어떤 내용일까 궁금한데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전쟁과 망명정부는 낙동강 방어선이 생기면서부터 늘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구체화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천이 피탈되면서 영천 피탈되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부산으로 바로 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명정을 검토했는데 대상은 크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세 가지예요. 제주도, 일본, 그다음에 서사무아. 근데 제주도는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노. 일본 하니까 누가 발끈했겠어요? 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죠. 끝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37년 동안 일본 치하에서 통치하에서 정말 고생했는데 일본 간다고 규슈로 간다고 no.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경로했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두 개 다 X.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서사무아. 그건 남태평양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60여만 명. 어떤 책에도 62만 명이라고 나온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60만 명을 넘게 정부 고위직, 그다음에 일부 군인들, 그다음에 일부 고위급 가족들을 해서 일단 정부 요인들 위주로 보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 참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행히 그래도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지면서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불독 워커가 낙동강 고수에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과거 경력을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대의로 중대장으로 참전했어요. 너무 잘 싸워가지고 그때 또 특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군단장을 했는데 얼마나 잘 싸웠느냐. 유령군단이라고 할 정도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주 그냥 앞으로 나가는 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패튼 장군한테. 우리 2차 세계대전 하면 생각나는 누구예요? 패튼 전차군. 네네네. 예. 맞습니다. 생각나잖아요. 그 밑에서 보고 듣고 실제 그분의 지침받아서 싸우다 보니까 이 기갑전에 대해서는 아주 한수 올라요. 저 인상 보세요. 아주 인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거기 보면 우리 저 김모 장관 했던 그 레이저 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워커 장군이 한국 전쟁에 이제 온 거는 7월 13일 날 초대 미 8군 사령관 와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여건하에서 뭘 했냐. 탁월한 예비대 운영을 통해서 정말 잘 막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50년 12월 23일 날 도봉역, 그 당시에는 의정부 관할인데 그 도봉역 부근에서 순직을 했어요. 우리 한국군 그 2와 2분을 차하고 그냥 정면 충돌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네, 교통사고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때 이 워커 장군의 아들 샘 워커라고 네네. 이 중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너무 그 부대가 잘 싸워가지고 이제 부대 표창하러 갔어요. 또 개인 표창도 줄 겸. 그러다가 이제 사탈이 난 건데, 이제 워커 장군이 돌아가시니까 메가더 원수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근데 뭐 해야지, 장례식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가더 사령관이 샘 데이를 불렀어요. 야, 아버지 정말 이렇게 순직한 거 너무 안타깝다. 좀 위로를 하고 나서 네네. 그랬어요. 가서 아버님 위에 모시고 장례식 하고 오거라. 왜냐면 아버지 죽고 아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샘데이 그 대화가 저는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요. 가만히 듣고 있던 샘데이가 이 메가더 원수한테 뭐라 그러냐. 사령관님,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지금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서 지금 계속 우리 중대가 지금 후퇴해 오고 있는데, 중대장이 저가 빠지면 누가 중대를 지킵니까? 남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면 됩니다. 듣고 있던 메가더 사령관이 다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유해를 모시고 미국에 가서 장례 마치고 다시 이제 그 전투에 임했는데, 이분이 그런 용맹성과 어떤 군인다운 기질이 어디까지 진급했게요? 맞춰보세요. 별 대장. 하나? 대장. 역시 군 출신 다르다니까. 대장까지 왠지 승진했어요.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 역사상 아버지 워커 중장이지만 순직에서 대장 됐거든요. 네네. 아들 대장, 부자가 대장된 최초의 사례로 남아 있어요. 네. 진짜 그 피는 못 속에. 아이, 그럼요. 피는 못 속이죠. 여기 지금 요도, 제가 여기 지금 요 책에 나와 있는데, 책의 요도를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스탠드와 다이어트 여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덩크르크도 없다. 바탄도 없다. 덩크르크가 어딘 줄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네. 이제 영국 그 네네네. 도버 해협을 넘기는 약 33만 8천 명을 독일군의 그런 공격을 피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바탄은 어디예요? 필리핀이잖아요. 거기에서 메가더 원수가 힘들게 그냥 보따리 싸고 철수했잖아요. 그 사례를 들면서 더 이상 없다. 우리 이제는 부산으로 후퇴하면 끝이다. 그래서 너 여기서 죽든가, 스탠드 이 자리에서 네가 죽든가 지키든가 해라. 이런 어떤 아주 당찬 말을 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교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 도봉역 부근에 이런 그 표지석이 지금도 있고요. 가끔 가보면 이렇게 그 어떤 분들이 꽃도 갖다 놓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생각나세요? 호텔 속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워커힐 호텔. 아, 바로 옆에, 광진동 옆에 있는 워커힐 호텔. 아 그러면 그 워커힐의 그 워커가 워커가 혹시- 그러면은 워커 장군님의 그 그렇지요. 아 그랬었군요.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워커힐 호텔 가서 뭐 저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워커 호텔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호캉스한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호텔 옆에 언덕배기에 보면 요 그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 전면 철수를 주장했던 미국 정부와 민간의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독 장군만이 홀로 한반도에 남아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워커 장군이 순직했단 말을 듣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워커 장군의 그런 이름을 따서 이 호텔 이름을 했는데 그 워커힐 호텔 처음 지어졌을 때는 호텔로 지어진 게 아니고 주한미군 장병들이 가끔 가서 그 휴식 취하는 그 미군들은 그래요. R&R이라고 가서 좀 충분하게 쉬고 거기에서 이제 좀 전투력도 회복하고 이러라고 이제 하나의 휴양지 개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붙일 때 워커힐 호텔로 이제 개명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미 25사단 부대 표창. 마산의 그러한 그 위기를 극복해 준 미 25사단이 너무 고맙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 공로를 해가지고 뭐라고 썼냐. 마산 지역의 급현방어 그리고 진주 지역의 역습을 위해서 상주에서 마산으로 무려 240km를 단시간에 이동해서 성공적인 작전을 했다는 그 공로로 이 왼쪽 보면 이승만 대통령 사인하고 직인이 있잖아요. 근데 요 출처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경남일보의 박준혁 기자가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미국 날아가가지고 요 문서를 찾아냈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혀진 전쟁으로 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잊혀진 승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사 연구를 하는 것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평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알고 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아주 축약하고 어떤 거는 8배속, 10배속으로 막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 바로 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속에 아주 정말 감칠나게 피비린내 나는 전장 상황 속에서 휴먼 스토리를 잘 여기다가 사파까지 넣어서 요도까지 사진까지 넣어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잘 읽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주니어 랜선 교육 대한민국의 구한 영웅인 워커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백선엽 장군이라는 또 다른 6.25 장군의 영웅에 대해서 장사면 박사님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나갈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